관세 전쟁이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일단은 9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한 빠졌다가 튀어 올라간다고 그게 바닥 확인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 진짜 우리 당주님 오시는 날은 네. 아주 글로벌 금융에서 뭐라 그럴까 아주 충격적인 날들, 네. 꼭 그런 날들만 이게 겹치네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좀 저는 뭐 힘들 것도 없고 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또 이런 때에 시장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어쨌건 이제 관세 전쟁 어제만 해도 사실 깜깜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중국이 또 이 104%, 105% 관세 이거에 네.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점점 막 해가지고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네. 밤사이에 네. 90일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 딱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12% 폭등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일단 이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어제의 그 폭등이죠. 폭등.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도 많이 오르는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숏스키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관세 전쟁의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 중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마주보고 달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어렵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숏 쪽에 많이 걸렸던 것들이 어제 이제 갑자기 뭐 일반 관세 10%로 돌아간다 이렇게 발표를 기습적으로 하니까, 일단은 시장은 반등할 테고, 그러면 이제 숏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차 이 효과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관세 전쟁 자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전으로 말하면 1회전을 했어요. 근데 1회전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1회전은 시진핑 승리. 예, 1회전은 시진핑 승리. 왜냐하면 그 취임 100일도 안 됐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성격인지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 일종의 후퇴를 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너무 겁먹고 불안해하고 해서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뭐 70여 개국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90일간 유예한다. 뭐 적절한 이유를 붙였지만 또 원래 계획이었다. 이런. 네, 원래 계획이었다까지. 예, 그건 진짜 조금 더 나간 건데, 근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의 행적들이나 그 사람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위기에 몰렸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위기라는 게 결국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어젯밤에 EU도 보복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야, 이렇게 나가면 중국하고 EU, 뭐 한중일 막 이렇게 해서 미국 빼놓고 죽기 살기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게 일본이고 그다음에 중국인데 얘네들이 슬슬 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팔면 그 사이드 이펙트가 중국을 때릴 건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다.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마침 이제 어제 미국은 그 국채 응찰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평균 응찰일보다 낮게 나오면 정말 시장이 힘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뭐 학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니까 일단은 그래서 물러선 거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 전쟁이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만 보면 90일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90일 전에 다시 들고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일단은 90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어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90일 이후에 걱정해도 된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우선 관세가 시장을 흔드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는 있다. 네, 근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뭐 특별한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뭐 이렇게 뭐
지목한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뭐 이런 아이템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오늘은 이제 무조건 다 오르는 거는 그냥 반등 플러스 쇼트 퀴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잘 안 사요. 코스피를 사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생에 영향을 주는 쪽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코스닥에 연계된 파생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참 이 처음에 아침에 이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딱 접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야, 이제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 돼서 미국과 1대1로 싸우겠구나. 그리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보복관세 천명한 게 이 중국만은 아니잖아요. EU가 마침 또 네, 어제 네. 발표를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1회전이 끝났을 때는 시진핑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시 콕 찍어서 중국 니네만 125, 나머지는 10%로 9개월 유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을 글로 다시 넘긴 거예요. 시진핑한테.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중국이 그냥 이렇게 단일 국가 중국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중간재라든지 우리가 뭐 그러죠. 탭가리라고 그러죠. 캐스가리 같이 탭가리. 그러니까 중국 건데 와갖고 탭만 바꿔서 그냥 수출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멕시코하고 그렇죠. 베트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먼저 베트남을 막 48%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엔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창고가 있어요. 중국 물건의 창고. 그러니까 브랜드만 바꿔갖고 다시 나가는 건데 우선 거기가 그렇게 유예됐다는 얘기는 중국이 모든 게 다 잘려 있는 상태가 일단은 아니라는 최악은 아니다. 네, 최악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그러니까 미국이 그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을 때 중국이 앞장서서 총대 메고 미국에 대항한 거는 중국은 사실 이거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진핑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떠면 지금 못 꺾으면 못 꺾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래 싸움이 우리 같은 새우등이 터지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관세 정책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중국이 이제 힘들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이제 중국이 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예요. 근데 이제 제 판단은 시진핑이 전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상황은 이렇다. 근데 일단은 중국이 그렇게 돼도 나머지 국가들이 다 유예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교역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EU도 25% 보복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글쎄요. 이게 그 중국만 보복관세를 해서 중국만 이렇게 왕따 당한 느낌은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네요. 네. 그렇죠? EU도 있는데 EU는 그냥 네. 같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게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템을 엄청 써요. 그 뭐 유럽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영향력이 워낙 중국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125% 붙인다고 그래서 다른 데 못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중국 무역의 의존도가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준비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걱정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이틀 하루 전날 통화하면서 방위비 추가 분담도 덜컥 받았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 다행인 건 90일 유예됐으니까 그 안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꾸려질 테니까 그때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이런저런 거를 이제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기회를 잡았다는 거는 좀 오히려 좀 다행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무, 그러니까 중국 홍콩발 이 소액 소포 이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또 90% 예. 관세가 인상이 돼서 네. 하여튼
중국이 타깃인 거는 분명해요. 네. 예. 근데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증시를. 어떤 지금 이거 되게 이제 이런 일들이 제가 돌이켜보면 40여 년 동안 그 증시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 비슷한,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근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휴전 같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랬을 땐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매 방법을 예측한 상황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한 템포 늦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을 보면서 시장만 따라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섹터들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쇼커버링이 끝나면 그런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할 거란 말입니다. 조금 시장이 이제 안정감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갈 수밖에 없죠. 우리 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여기서는 뭐 조선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조선 방산, 네, 방산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일렉트리시티 거기에 관련되는 거, 그거는 미국이 어떻게 할래도 갑자기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도 자기네가 못하는 거는 못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막 관세 때리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배 한 척을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섹터들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 이슈에서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 시장을 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선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교역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거 이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내수를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 네, 추경. 그러니까 추경도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980년대 이후에 미국 주식 기준으로 한 이틀 연속해서 10% 이상 빠졌을 때, 그게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 반등했을 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연준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한 빠졌다가 튀어 올라간다고 그게 바닥 확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확인이 되려면 유동성이 공급돼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공식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그 블랙먼데이 때도 그랬고, 뭐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다 엄청 풀어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신정부가 들었으면 뭐 어찌됐건 과거보다 잘해야 되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내수니까 추경도 제 생각엔 30조, 50조 그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섹터들이 제일 득을 보는가? 그것도 이제부터는 조금 그 정책적으로 시장을 보는 그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세 전쟁 말씀하신 대로 1라운드는 끝났다 치고 이제 2라운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양자 어떤 협상 혹은 경쟁, 전쟁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까지처럼 이런 폭락장들 우리 엄청 놀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견이 돼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이?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폭락장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또 여태까지 중국이 보여줬던 걸로는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물러나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의 성격상 이 90일이 지켜질지 이것도 참 알 수 없고, 또 다른 무슨 이유를 또 들고 나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보니까 니네가 이걸 안 지켜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된다. 변동성 시장 안에 우리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가 2,400 이제 좀 이제 회복을 했는데 2,400 넘었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의 우리 증시 방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90일 유예된 안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오던 추세를 꺾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완벽하게 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 후에 하반기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수 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때쯤 되면 이제 개별 관세 문제도 상당 부분 정리돼 가고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하반기에 시장 전체가 추세를 바꾸는 그러니까 상향 추세로 바꾸는 그런 현상은 그때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장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뭐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이쪽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이 이제까지 엄청나게 매도해 왔잖아요. 또 공매도를 쳐왔고요. 네. 어떻게 방향성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이 가장 강력하게 숏스퀴즈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 숏스퀴즈가 줄어들면서 원래 시장 쪽으로 가면서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서 이제 갭 메우기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라도 찾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이제는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이렇게 큰 폭의 막 진행보다는 작은 걸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지금 뭐 주식 이미 뭐 많이 물려 있죠. 네, 물려 있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정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정리했다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어제 정리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새 이제 제 그 채널에서도 팔지 마시라. 물론 현금이 있으면 좋지만 팔진 마시라.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주식이 있는데 이거 왜 있냐면 물려서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이 현금은 진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등에 쫓아가거나 이러면 이게 다시 또 물리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현금 관리가 있는 현금 관리는 잘 하시라.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잘 갈 거고 대외 경쟁력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대외 경쟁력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뭐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있는 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 때는 손절해서 아니다. 현금 만들 때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제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 매수 구간이 아니고 분할적 매수 구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반드시 분할해야 되고 그것도 시장에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반드시 분할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데 이번 사실 관세 전쟁 그 상호 관세 이거 부과 요 이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 뭐 악재들이 탄핵 관련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강한 모습 오래 들어와서. 네. 이 모멘텀은 살아 있는 겁니까? 이제 이 모멘텀이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모멘텀이 살려면 이 모멘텀보다 더 큰 관세의 모멘텀이 상당 부분 약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약해지는 거는 우리 맘대로 예상하거나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전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한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거는 죽진 않았다. 근데 우리 게 살려면 이
외부에서 오는 강한 충격이 약해져야지 살 수 있는데 우리 것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 것만 갖고는 우리 시장의 수급의 상당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것만 갖고 들어오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좀 해결이 되면서 그럼 우리께 점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